이 롯데백화점이랑 마트가 보유하고 있는 이 부동산 자산 매각에 나서자 롯데그룹 위기가 그만큼 심각한 상황이다라는 이야기가 떠돌고 있습니다. 결국 롯데쇼핑, 이마트도 이 판매 주력 상품이 부동산이 된 것 아니냐 이런 우스갯소리도 나옵니다. 사실 롯데그룹 차원에서도 이 마땅한 경영 전략이 없으니까 이 자산 매각을 서두르는 것 아니냐 이런 분석도 나옵니다. 네, 본격적인 연구소 촬영에 앞서서 오늘 저희가 협찬 제품을 받아서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촬영 때 좀 의자가 없어 보였는지 이 고급 의자를 협찬해 주셨는데요. 바로 EX 퍼니처의 타입4 UPM이라는 제품입니다. 이렇게 의자 쿠션에는 EX 퍼니처 로고가 이제 박혀 있고요. 이 국내 공장에서 직접 생산하고 있는 브랜드 제품입니다. 이 의자 특징이 키에 맞춰서 이 5가지 사이즈 중 이제 구매할 때 선택이 가능한데요. 이 당연히 의자 높낮이나 등받이 조절이 되고요. 또 팔걸이도 높낮이나 좌우 조절이 가능한 3D 팔걸이 제품이라고 합니다. 요즘 저희 회사 직원들도 이 의자가 하나밖에 없다 보니까 다들 시간만 나면 좀 이 의자에만 앉으려고 다들 난리입니다. 그 정도로 이제 제품이 좋은데 아무튼 이 의자 협찬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관심 있으신 분은 이 포털 사이트에 이 EX 퍼니처 한번 검색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협찬 소개는 여기까지 하고 오늘 이제 주요 내용인 이 롯데그룹의 부동산 매각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롯데쇼핑이 최근 이 부동산 자산 매각에 활발히 나서고 있습니다. 이미 2019년 이제 4년 전에 이 백화점이나 할인점, 마트 점포수가 1290여 개였던 이 점포수를 2022년에 지난해 924개로 이 300곳 이상 줄였습니다. 지난 3년간 창사 이래 최대 규모의 이제 점포 구조 조정이 현재 진행 중인데요. 이 껌을 팔아서 성공했다라는 롯데는 이 돌아가신 신격호 회장 시절부터 부동산 투자를 잘하기로 알려졌습니다. 소공동이나 잠실 등 서울의 핵심 부지에 뭐 백화점, 호텔, 부지 이렇게 갖고 있고 또 오래된 공장이나 물류 창고도 롯데가 많은 넓은 부지들을 갖고 있습니다. 이 땅의 가치들이 현재 어마어마하다는 건데요. 이 최근에 그런데 이 땅들에 대한 이 부동산 매각에 나선다고 하니까 관심이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 롯데쇼핑이라고 하면 이 롯데그룹의 핵심 계열사입니다. 롯데쇼핑은 롯데백화점, 롯데마트, 롯데슈퍼 등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롯데백화점이랑 마트가 보유하고 있는 이 부동산 자산 매각에 나서자 롯데그룹 위기가 그만큼 심각한 상황이다라는 이야기가 떠돌고 있습니다. 롯데쇼핑이 내놓은 부동산 자산만 해도 5천억 원에서 최대 6천억 원 가량으로 추정합니다. 먼저 롯데백화점입니다. 이 백화점이 내놓은 자산을 보면 분당 물류센터, 안산공장, 그리고 부산중앙역 개발부지, 포항사업소 이렇게 총 9곳으로 4천억 원대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롯데마트 자산도 있는데 롯데마트 고양 중산점, 그리고 롯데마트 양주점 등 10여 곳이 매물로 또 나와 있습니다. 또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부지인데 이 롯데웰푸드, 롯데지주가 보유하고 있는 이 서울 양평동에 임차하고 있는 사옥 토지와 건물을 롯데 홈쇼핑에 이제 매각을 추진 중입니다. 2,039억 원 정도의 규모인데요. 이 보유 공장 중에서는 이 서울 영등포구 이 양평동에 소재한 이 제과 공장뿐만 아니라 전국 제빵 공장 3곳 중 일부도 현재 매각이 좀 검토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롯데그룹의 이 지금의 상황을 보면 부동산 매각을 통한 자산 유동화에 주력하고 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데 롯데그룹의 양축인 화학, 이 롯데케미칼과 유통인 롯데쇼핑의 실적이 부진한 가운데 이 그룹 주요 계열사의 신용 등급이 현재 줄줄이 내려가자 이 재무 리스크 부담을 덜어내기 위한 행보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전에 이 올 상반기 쿠팡의 약진에 대해서도 한번 설명을 드렸었는데 이 이마트와 라이벌 관계였던 롯데쇼핑은 올해 상반기 유통대전에서 쿠팡이 치고 올라오면서 이 사실상 순위권 밖으로 밀려났다라는 평을 받고 있습니다. 이 본업의 경쟁력이 줄면서 재무 건전성이 좀 악화하다 보니까 결국 롯데쇼핑 그리고 전에 말씀드렸던 이마트도 이 판매 주력 상품이 부동산이 된 것 아니냐 이런 우스갯소리도 나옵니다. 이 롯데쇼핑 실적을 한번 살펴볼 텐데 실적도 역시 부진합니다. 이 롯데쇼핑은 올해 2분기 매출이 3조 6,222억 원, 영업이익은 515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서 각각 7.2% 그리고 30% 이상 감소했습니다. 그리고 롯데쇼핑의 주력 사업인 이 백화점 영업이익이 한 37% 줄었고 홈쇼핑과 컬처웍스 영업이익도 각각 92.8%, 79.5% 감소한 탓이 이 전체 영업이익의 하락으로 이어졌습니다. 이 하락세가 워낙 가팔랐는데 매출의 전반적인 하락세도 현재 5년 넘게 지속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2018년도부터 이 17조 원대 매출을 기록을 했었는데 이게 해마다 쭉쭉 감소하다가 지난해는 결국 매출이 15조 원대로 떨어졌습니다.
현재 이커머스, 이 온라인이 중요한 유통시장에서 롯데쇼핑의 이커머스인 이 롯데온도 좀처럼 힘을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롯데쇼핑의 매출 성장에 좀처럼 도움이 되지 않고 있는데 이 이마트, 롯데쇼핑, 쿠팡 이 3자 대결에서 롯데쇼핑의 이커머스 시장 경쟁력이 유독 떨어지고 있습니다. 롯데쇼핑은 지난 2020년에 이 온라인 통합 플랫폼인 롯데온을 출시했습니다. 당시에 신동빈 롯데 회장이 전략적으로 키우려고 했지만 2021년 2분기에 320억 원의 영업 손실을 기록한 이후 아직까지 9분기 연속 적자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김상현 롯데쇼핑 부회장은 2022년에 비롯데맨 출신으로는 처음으로 이 롯데그룹의 유통 부문을 총괄하는 수장 자리에 올랐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4분기부터 200억 원대로 손실 규모를 축소했지만 여전히 적자에서 장기간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9분기 연속, 9개 분기 연속 이제 적자인데요. 온라인 등 필요한 투자처는 현재 많은데 경쟁력이 악화하면서 실적은 부진한 상태가 롯데쇼핑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그룹사 전체를 보면 이 롯데건설 리스크도 있고 또 인수합병, 이 M&A 등 대규모 투자 자금 투입도 이 재무 부담에 또 상당한 영향을 줬습니다. 지난해 말 이 부동산 업계에서 이 레고랜드발 사태로 인해서 이제 부동산 PF 위기가 왔고 또 금리 인상이 지속하면서 이 롯데건설의 유동성 문제가 불거졌습니다. 롯데케미칼이 5,800억 원의 자금을 결국 이 롯데건설에 지원을 했습니다. 이 롯데케미칼은 이 롯데건설의 최대 주주인데요. 뿐만 아니라 또 롯데쇼핑 경우에는 이 한샘, 중고나라, 한국미니스톱 등의 투자로 차입금이 늘어나면서 이 재무 부담도 점점 심화가 됐습니다. 롯데쇼핑뿐만 아니라 지난해부터 롯데그룹 전반적으로 이 재무 건전성에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신용등급이 하락하면 그만큼 대출 금리가 높아지고 또 이자 비용까지 늘어나는 이런 악순환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최근 롯데그룹 전반적으로 이 재무 건전성에 빨간불이 켜지면서 투자 확대보다는 현금 확보에 집중하는 분위기입니다. 이 롯데쇼핑은 실적 부진이 재무 구조 악화로 이어져 이를 개선하기 위한 대책으로 앞서 말씀드렸던 이 부동산 자산 매각을 추진을 하고 있지만 이는 단기적인 방법일 뿐 장기적인 대안이 결국엔 좀 필요해 보입니다. 사실 롯데그룹 차원에서도 이 마땅한 경영 전략이 없으니까 이 자산 매각을 서두르는 것 아니냐 이런 분석도 나옵니다. 이 전통적인 유통 강자였던 이 롯데쇼핑이 유례없는 위기를 현재 맞게 됐는데요. 이 롯데쇼핑의 성장에 대한 기대감도 최근 그만큼 낮아졌습니다. 롯데그룹의 두 주축 산업이라고 할 수 있는 이 화학과 유통이 부진을 털고 이 반등을 할 수 있을지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